이번 시간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과 원소인데요. 집합의 의미부터 볼게요. 집합은 첫 번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이 모임 자체를 집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버려서 2 이하, 2 이상, 5 이하의 5 이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우선 2 이상 5 이하라는 자연수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숫자가 정해집니다. 2, 3, 4, 5라고 해서 대상을 분명히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쓰냐?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중괄호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중괄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뭐가 된다?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 압니다. 2, 3, 4, 5라는 집합이구나 라고 수학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대상이. 만약에 분명하게 안 정해지면은 그건 집합이 아닙니다. 밑에 애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러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 집합이다. 왜 그렇죠? 1, 2라고 해서 특정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처럼 밑에 있는 수처럼 기준은 있어요. 큰 수라는 기준은 있지만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수가 기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누군가에는 100이 큰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100이 작을 수도 있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숫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념 자체가 뭐냐?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이 기준에 대한 문제겠죠. 기준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객관적인 것은 명확하게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주관적인 것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쵸? 아름다운 것들의 모임.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거다 하고요. 집합은요 또 영어로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죠? set이라고 표현합니다. set는 하나의 세트, 우리 세트라고 하자. 하나의 묶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을 영어로는 set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는 우리 원소 기호할 때 그 원소랑 좀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몸인데 그때 선생님 1, 2하고 이렇게 집합기호를 이렇게 썼죠. 1, 2하고 집합기호를 썼죠. 이 안에 집합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안에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본다. 개수도 찾을 수 있습니다. 1, 2니까 원소의 개수는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원소는 1하고 2이고 개수는 몇 개죠?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 개념은 이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집합 A 우리 소문자를 원소로 하고요. 대문자를 거의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스몰 a는 라지 a에 속한다. 집합 라지 a에 속한다는 것을 원소라 그래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집합 a에 속하는 것들을 뭐한다? 집합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집합에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원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속한다는 것을 이제 원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바로 이렇게 포크식으로 나타내죠. 포크. 그쵸? 여기가 집합, 여기서는 집합으로 나왔죠. 집합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원소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그러면 원소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한다? 원소가 아닌 경우는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버리면 우리 아까 1, 2라 그랬죠. 이거를 라지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1이라는 이 1의 원소죠. 1은 이렇게 A에 속하고요. 2도 A에 속합니다. 하지만 3은 없죠. 그래서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집합, 이 모양과 관련해서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호는 원소를 뜻한 element에서 이 2를 기호화한 것이다. 그래서 2라는 것이 어떻게 돼? 약간 둥그러지면서 이 모양이 되면서 elementary 됐다 하는 거고요.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일반적인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예를 들 때입니다. 예를 들 때. 실제에서는 이렇게 안 쓰겠죠. 그죠? 됐습니까? 우선 2번 보겠습니다. 설명하면 4의 양의 약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는 1, 2,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1하고 2하고 4는 각각 A의 원소가 되고 3은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반다이어그램. 그거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말이 나와 있어요. 원소 나열은 뭡니까? 원소를 계속 써나간다는 거죠. 원소를 쓰는 방법.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해주시면 모든 원소를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괄호 안에 나타낸다. 조건 제시법은 공통된 성질 혹은 기준을 뭐한다? 괄호 안에 혹은 조건으로 제시한다. 기준을 혹은 공통된 성질, 기준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쵸?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대부분 이렇게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비슷한 원형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얘가 안 들어있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하인 자연수라고 나타낼게요. 우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얘를 1,2 이렇게 괄호 닫고 이렇게 쓰겠죠.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데 조건 제시법이 좀 까다로워요. 우선 읽는 법까지 가르쳐 주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x는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3번은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A라고 나타내고요. 여기 앞에다 1, 2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1, 2 써도 됩니다. 이거 벤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림. 우선 2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1번 집합이 너무 쉽고요. 3번도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쉬운데 1번은 어떻게 하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중괄호 안에 넣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x는 2 이하의 자연수에서 뭡니까? 여기 있는 기준을 그대로 넣었죠. x는 하고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읽는 방법이 x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 그죠? 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바라고 하죠. 그래서 x바, x는 2 이하의 자연수 하면서 x는 기준 조건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기준 조건을 x바만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x바 x는 기준 이런 바 이렇게 쓴다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다이어그램은 영어예요. 뭐냐면 그림표입니다. 그림표. 이 벤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영국의 논리학자 이름이고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만든 집합 그림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명 보겠습니다. 이제 좀 주의사항이 나오니까 볼게요. 원소 나열법이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 할 때 주의합니다. 순서는 관계없다. 하지만 작은 순서대로 쓰는 게 더 이쁘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뭔가 정돈이 안 된 느낌입니다. 관계는 없지만 순서대로 쓰는 게 어떻게 된다? 보기 좋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략을 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의 약수라고 할게요. 하면 1, 2, 2,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2는 4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중복된 거는 어떻게 된다? 일치하는 걸로 봐서 개수가 하나로 봅니다. 개수 하나. 두 개로 보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봐요. 한 개. 그래서 얘를 지워서 얼마로 나타낸다? 2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중복하여서 쓰면 지울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절대 중복하지 않는다. 중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개수가 오류가 생겨요. 집합 원소의 개수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중복은 빼주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어. 다 쓸 수가 없어. 근데 규칙이 있을 때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생각한다. 점이 3개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와 쉼표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2, 4, 일씩 증가하는 거나라는 얘는 규칙을 보여주고요. 점점점에서 100까지 혹은 99, 100까지 나타내도 되고요. 예를 하나 들어버리면 예를 들어버리면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 그러면 짝수의 집합을 모이면 2, 4, 6 한 다음에 점점점 하면은 끝난다. 왜냐하면 짝수는 엄청 많은 숫자가 있죠. 엄청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짝수는 2, 4, 6 이렇게 쓰고요. 점점점 하면 이게 짝수인지 아는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네. 짝수 10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렇게 쓰면 이제 한계가 있죠. 2, 4, 6, 점점점 그런 다음에 98 이렇게 혹은 2, 4, 6, 점점점 96, 98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많을 때는 점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짝수의 모임하면 뒤에 그냥 무수히 많습니다. 얘는 그냥 98에서 끝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에 나누는데 바로 설명을 할게요. 유한이라는 거 뭡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다. 무한이라는 것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을 무한하다,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유한집합이라고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점점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조건제시법은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충할게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어떻게? x바 읽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x는 한 다음에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똑같이 10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x바 x는 다음에 붙여주시면 된다.
원소 개수에 따른 집합인데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계,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공집합이 나옵니다. 공집합은 이 공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잠시만요. 육자를 써버렸네요. 이렇게 쓰고요. 우리 이 한자는 빌공 이렇게고요. 빈잔할 때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다로 표시해요. 비어있다. 그래서 이 공집합은 집합도 한자예요. 모여있는 것, 근데 뭐 한다? 비어있다. 이 집합 안에 이렇게 비어있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의 표시입니다. 다시 볼게요. 집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합이에요. 이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거야. 공집합. 혹은 이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비어있는 안에, 집합 안에가 비어있는 이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읽냐? 대부분 이거를 파이라고 했습니다. 99% 이렇게 배워요. 파이. 그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 원에서 나왔던 원주율 파이랑 구분해야 되겠죠.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파이. 근데 공집합 파이가 있고 원주율 파이가 있다. 대부분 파이라고 하면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공집합 파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공집합 파이. 그쵸? 근데 선생님이 대부분 파이라고 읽는 건데 왜 그러면 얘를 선생님 왜 대부분이나 표현을 했지? 그냥 파이 아니에요? 사실 얘는 덴마크어입니다. 덴마크어고요. 덴마크어에서 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발음 기호예요. 스펠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펠링. 왜. 읽을 때 왜라고 읽습니다. 그쵸?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덴마크어로 만들어서 왜라고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자에 얘랑 비슷한 글자가 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파이. 어떤 글자냐면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얘랑 비슷하다고 봐서 그냥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도 착착 달라붙죠. 왜라는 것보다는 파이. 그래서 파이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파이다. 아마 학교에서 파이로 배우겠지만 원래는 만들어질 때는 이 덴마크 외에서 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됩니다. 그래서 파이, 공집합의 개념을 받고 우리 어떻게도 표현한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두 개로 표현한다. 이거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고요. 원소의 개수가 0인 거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공집합과 관련된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개수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왔네. 바로 3번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유한집합의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한다. 우선 N 괄호치고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이 N은 넘버의 약자고요. 이 의미 자체가 개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A를 쓰면 A 집합의 개수, 그쵸? 여기 집합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가 같이 나타내며 특히 N 파이는 0이다. 그쵸? 공집합의 개수는 0이죠. 왜냐하면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랑 겹칩니다. 왜 보겠습니다. A가 1이다. 그러면 A는 몇 개다? 2개다. B는 2, 4, 10이다. 그러면 B는 짝수네요. 10까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개는 뺍니다. 그냥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0개인 거. 그쵸?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을 무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한집합. 무수히 많을 때야. 얘는 개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수가. 셀 수 없을 뿐이지. 개수가 있다. 반면에 개수가 없을 때, 공집합 개수가 없을 때는 0일 때는 유한집합이다.
LA에서 N은 number에서 왔다. 설명 보겠습니다. 파이, 그 다음에 집합 파이, 집합 0의 개수를 보십시오. 이 파이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원소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0이다. 그죠? 이 파이 자체는. 근데 이 표시 보면 헷갈릴 겁니다. 지금부터 좀 헷갈려져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집합은. 집합 안에 파이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n 파이는 0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시면 집합 안에 파이라는 게 들어있네.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대요. 근데 얘는 들어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얘는 파이가 아니라고요, 파이가.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 얘는 집합이라고요, 집합. 그래서 이 파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파이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원소기호 가르쳐준 게 이렇게 나타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 없을 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원래 무도 쓰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파이고요. 여기 집합기호 안에 파이가 들어있는 것은, 그죠? 얘가 들어있잖아요. 그부터 들어있다. 그죠? 들어있다는 것은 얘는 뭐다? 바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집합.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집합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그죠? 뭐가 들어있다? 파이가 들어있다. 원소가 파이고,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하나다. 얘는 0이야. 0은 상관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없어야 뭐가 된다? 이거 공집합이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여기 들어있죠, 0이. 그쵸? 0이 들어있어. 얘는 헷갈릴 필요도 없어. 0이 들어있어. 원소가 0이라고요.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13579 원소가 유한기 5개죠, 여기서는. 그래서 유한집합이고요. 얘는 점점점 표현됐어요. 이 점점점. 끝에 점점점.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끝도 없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집합, 무수히 많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집합의 개수는 얼마다? 0개다. 0개 안 쓴다 그랬죠? 이때 그래서 파이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 왜냐면 원소를,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그래서 n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됐습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는 1, 2, 3, 4, 5에서 원소의 개수는 5개다. n 괄호치고 a 괄호치고 n은 5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 지금 애들은 관념 싸움이기 때문에, 개념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집합일 때는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에 뭔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 원소입니다. 뭔가 들어가 있다. 그럼 원소라고요.